우리 황딱TV에서 우리 청년들, 미래의 인재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문 기관을 찾아왔습니다. 박동 박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신다고 땀을 좀 흘리셔가지고 땀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우선 여기 직업능력개발원이 어떤 곳인지 그걸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학생들의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진로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다 좋은 일자리로 또 취업하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정책적인 방안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적으로 또 연구하는 정책 기관이죠. 네네. 예, 국무총리 산하에 이게 국무총리 산하입니까? 예, 정부 정책연구소입니다. 거기도 여러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주로 어느 파트 쪽이신가요? 저는 뭐 멀티로 그동안 멀티. 능력이 많으니까 멀티. 산학협력도 했고 산학협력도 하시고 그리고 뭐 각종 교육부의 사업들도 지원했고요. 지금은 교육부의 그 청소년들 그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 중요하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학생들의 진로. 이 청년 실업이 좀 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이제 그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요? 너무 청년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됩니다. 인공지능. 요새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뭐 자동차라든가 무슨 조선이라든가 철강 이쪽 부분 산업들이 지금 급속도로 사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 제조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이미 그쪽 분야 일자리는 앞으로 뭐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통 제조업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포항제철도 벌써 철강 생산이 재고가 엄청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동차는 안 팔리죠. 그렇죠. 조선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게 80년대에 중화공업화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출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 시스템에도 연계가 돼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다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 붕괴돼 버리니까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와버렸죠. 더욱이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분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교과서도 개발하고 그래서 유치원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 사회 토대가 아직 좀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역량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지금 코딩 교육을 그러니까 뭐 교육부에서는 코딩 교육이란 말을 하면 질색을 해요.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예. 왜 그러냐면 코딩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양성이 안 되죠. 기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동안에 소홀히 해왔다가 2018년에 와서야 관련 이제 그 실과 시간 있지 않습니까? 실과. 이런 시간들을 빼가지고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다라고 포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그 34시간 정도 수업을 받은 친구들이 정식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지금 대학생들하고 해킹 대회를 하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 대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했지. 예? 그러니까 국영수 교육만 받다가 네, 그렇죠, 대학교 그렇죠.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C 트리플 컴퓨터 언어를 막 가르치니까 기초도 안 돼 있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하니까 코포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코포자. 예, 코포자가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아닙니다. 문제네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을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야 뒤늦게 이걸 공부를 하게 되니까 창의적인 역량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를 2018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유치원 3년, 예. 초등학교 6년, 5년 4년제도 있고 6년 3년제도 있죠. 우리와 같은. 그렇게 해서 9년을 중고등학교에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학은 자기가 알아서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 벌써 박사급 인재들이 막 이제 수만 명씩 쏟아 나오는 단계고요.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이렇게 그런 전문 인력은 석사급 이상으로만 해도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그 토대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예,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싸워서 사실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정책을 정책을 연구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그게 적용이 돼서 이 사회가 예. 뭐 적용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연구 용역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부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추진하는데 적합하냐? 83% 이상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랬고 인재 양성은 어떠냐? 인재 양성이 대학이나 초중고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84%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그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무튼 그게 지금 이미 도래가 돼버렸고, 거기다가 또 하나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가 지금 엎친 데 덮치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 또 뭐 고등학생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을 기르는 부모님 입장도 있고, 이랬을 때 참 미래 직업이 이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 노멀 시에는 뉴노멀. 예, 앞으로는 뉴 노멀의 그 정상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술도 먹고 하면서 막 흥분해가면서 응원하고 응원하고 예, 막.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브노멀입니다. 아. 비정상이고요. 이 뉴 노멀은 뭐냐면 마스크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언택트입니다. 남하고 접촉을 만나지 않나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의 가장 그 합리적인 그 일자리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이나 아무튼 앞으로 이제 커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많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면 제조업도 쿵짝쿵짝 뭐 만들었다면 그게 예, 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근데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박사님.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제가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33권을 33권이나. 예, 33권이나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33권을 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지 어려운 걸로들 생각을 해서 접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이 매일 좋아하는 게임. 매일 좋아하는 게임을 좀 코딩을 가미한 게임을 하면 됩니다. 무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 근데 학생들 우리가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고차원 같고 뭐 이렇게 잘. 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중국의 유치원 3년 동안에 가장 가르치는데 초점이 뭐냐면요.
키코라고 하는 네. 60cm 높이의 동그랗고 삼각형의 그 네. 로봇이 있어요. 네. 이 인공지능 로봇이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같이 노는 거죠. 놀고 같이 놀면서 놀고 배우는 거죠. 숙제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이질감 안 느끼게끔 자기 친구처럼 여기게끔 혹은 선생님 뭐 동료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요 인공지능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서 엄청 어렵고 막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그러면서 지내고. 이제 그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인공지능하고 친할수록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대화를 더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면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까지 스크래치를 합니다. 스크래치. 스크래치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그냥 자기가 그 예를 들면은 코딩 중에서 블록 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블록 쌓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예를 들면 뭘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10m 가게 하라. 그러면 10m 가게 하게 하는 그 블럭이 있어요. 네. 그 블럭 갖다 쌓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가 저절로 막 움직여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할 수 있는 수준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예. 장장 5년 동안 스크래치만 합니다. 근데 스크래치는 모두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죠. 무슨 재밌으니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딱딱하고 뭐 이렇게 뭐 예.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분들한테 그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게임을 접하도록 해줘야 미래 시대에 살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가서야 파이썬을 배웁니다. 파이썬. 아. 파이썬을 그때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이 뭐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만 딱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서는 이제 중학교부터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효과가 이제 확 업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컴퓨터 랭귀지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딥러닝이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나 단어 이런 것들이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 개 합쳐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될 게 굉장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의료계에서도 원격 진료를 오래전부터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격 진료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막. 지금 원격 진료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산업이 예.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분야는 특히 언택트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아, 사람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저거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저거 사달라 그러면 그냥 딱 쿠팡에다가 주문만 하면 그냥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의